오늘은 뇌 건강 개선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오이의 섭취 방법과 오이의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의과대학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자들은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세놀리틱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를 실시했는데, 노화된 쥐에 실험한 결과 오이 속에 함유된 천연물질 피세틴이 노화세포 수치를 감소시켰으며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스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삶의 끝에 다다른 경우라도 건강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오이의 천연물질 피세틴을 손쉽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요리를 하거나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오이를 물에 담가서 먹는 오이물의 섭취도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크기의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서 물 1리터에 3시간 정도 담가 놓는데, 레몬을 2-3조각 넣으면 좋으나 취향에 따라 가감하면 먹기도 좋으며, 오이에 포함된 유익한 활성 성분들이 물에 녹아서 전체 영양 섭취량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1-2잔 오이 물을 꾸준하게 마시면 뇌 건강 및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이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첫 번째, 두뇌를 보호합니다. 오이는 뇌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세틴이라는 항염증성 플라보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노화 관련 쇠퇴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피세틴은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쥐 실험에서 진행형 기억력 및 학습 장애를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술독을 풀어줍니다. 동의보감에도 오이는 이뇨 효과가 있고 장과 유를 이롭게 하며 소화를 그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술 마신 뒤 오이를 먹으면 소변과 함께 알코올 성분이 빠져나가 숙취가 빨리 풀립니다. 세 번째, 입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입천장에 30초 정도 붙이고 있으면 입안의 박테리아가 박멸된다고 합니다. 입냄새가 심하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면역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오이는 면역력 향상과 세포에 좋지 않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계의 산화 방지제로도 불리는 오이를 자주 섭취하면 면역력 증강으로 인해 각종 잔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무기력한 증상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화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오이는 소화력에 큰 도움을 주며 위에 관한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이는 위액과 타액, 소화액 분비를 도와 위장 운동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위염과 유궤양, 속쓰림 증상에 좋다고 하니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소화기 질환을 달고 산다면 오이를 주스, 반찬 등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이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도 좋습니다. 오이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활발한 장 운동에 도움을 주고, 오이의 무기질은 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끝으로 오이를 섭취하는데 주의사항으로는, 오이는 차가운 성질이 있으므로 몸이 차거나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손발저림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쌀쌀해진 날씨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혈액순환제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시적인 손발저림은 흔히 혈액순환 문제인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손발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닌 말초신경계 문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말초신경이란 거미줄처럼 신체 구석구석 손끝, 발끝까지 퍼져 있는 신경을 말합니다. 주기적인 손발 저림이 보내는 신호는 병든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당기는 일상적인 증상이라도 50대 이상이라면 가볍게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래 3가지 중에 해당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레이노 증후군. 말초 혈관이 수축되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가락, 발가락이 차갑거나 저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수족냉증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혈관이 많이 수축해 피부색이 하얘지거나 푸른색으로 변하고 혈관이 확장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며 이러한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손가락 피부에 반응이 생기고 심한 경우 손가락 피부 괴사로 절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추위에 대한 노출을 피하며 손발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신체를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말초신경이 압박이 되어 좁은 터널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병되면 정중신경이 눌려 엄지, 검지, 중지손가락과 손바닥 부위에 저림 증상이 보이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뻑뻑하고 야간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신경 조직이 상해 만성화가 되거나 근육의 위축이 진행되어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20, 30대나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40대에서 60대 주부들에게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말초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은 다리로 향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걷거나 뛸 때, 계단을 오를 때, 장단지나 허벅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다리로 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발에 생긴 상처도 쉽게 낫지 않고 발가락이 화끈거리거나 피부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말초동맥 질환 역시 치료가 늦어지면 조직이 괴사하고 심한 경우 절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거나 오랫동안 흡연을 한 만성질환을 앓는 50대부터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니 금연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당뇨 고혈압 환자는 혈당,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손발 저림 증상을 하나의 질환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된 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상 후 회복이 어려운 신경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최선의 치료는 빠른 병원 방문과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